분홍색님이 보수라면 국방부의 방패라는 말 못하죠. 포니님은 윤석열 기싸움 하는 것 같다.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싸움. 기싸움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네. 당원들이 좀 생각하셔야 할 게 이거는 그 어떤 정파적인 어떤 싸움이나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맞아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논조가 지금 엄중 경고하는 측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자가 강행하는 입장이고 내부 참모들도 반대를 하는 네. 정치를 해봤던 사람들 다 반대하죠.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도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아 이재호 고문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마치 그 여당 쪽에서 강하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저걸 반대하면 발목 잡기로 혹시 비춰지는 거 아니야? 지방선거 악재일 수도 있는데 왜 당선자가 의혹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을 막 발목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실 분도 있겠으나 그건 아닙니다. 이번 사안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이 나오고요. 보수 논객들,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반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 아마 여론조사 해보면 적어도 6대4 이상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은 굉장히 또 중요하고 아까 했던 이게 단순히 뭐 경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국방 안보 전반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내는 게 좋다. 이거를 맞다. 윤한흥 의원이 핸들링했잖아요. 그렇죠. TF 팀장인데 오늘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그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그 인터뷰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도 분위기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가 없어. 논리가 없고 더더군다나 우격다짐이지. 약간 짜증 섞인 그런 거예요. 원래 인터뷰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그거거든. 논리가 빈약할 때 그렇죠.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때. 근데 짜증나지. 제가 밖에 그 스튜디오 밖에서 이제 다른 뭐 관계자들하고 이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국민의힘 관계자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더니 이러고 있더라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어떤지가 딱 상징적으로 드러나더라고. 그 일부에서 뭐 민주당 용산 이전 막지 말고 개혁 입법이나 해라. 이렇게 이제 비대위 비판한 글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해야죠. 그렇죠. 뭐 용산 이전 이 부분들이 국민적 관심사인데 민주당이 이 입장을 안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개혁 입법도 개혁 입법대로 추진하고 그렇게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호중 비대위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는 조금 그 민주당 내에서 반발하는 분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어쨌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쇄신을 강력하게 하겠다. 개혁 입법 그다음에 정책 주도성을 발휘해서 부동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민생입법대로 과감히 하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좀 한 거죠. 정치 교체에서도 전면에 좀 나서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여전히 좀 뭐 우려적 섞인 시선이 있긴 한데 밖에서는 좀 굉장히 좀 떠들썩하잖아요. 여전히. 네. 근데 밖에서 떠들썩한 것보다는 당 내부에서는 약간은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상호 의원도 뭐 뉴스공장에 나와서 예. 그런 말씀을 좀 하셨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아까 있던 금요일까지 그 자격 심사를 하면 그 출마자들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이제 그렇죠. 출마 의향을 밝혀야 하고요. 사실 내일부터는 거의 원내대표 또 선거고. 맞습니다. 일정이 있으니까. 일정이 목요일날 원내대표 선거고. 금주 지나면 주말부터는 사실 지방선거 타이밍으로 들어가요. 누가 나서느냐.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도 막 발표되기 시작할 맞습니다. 거고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정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들만 봤을 때는 민주당은 계속 뭐가 문제 있고 삐그덕거린다는 기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뭐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4월 1일 뭐 인증받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정리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는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차곡차곡 뭐가 쌓여가는 느낌이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걸 처리해가는 그 분위기가 충분히 감지가 되는데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뭐 문제가 있고 뭐 당내 누가 반발을 하고 뭐 이런 기사들만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오는 결과물들을 좀 이렇게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조선 의원들도 40명이 모였었는데 제가 들은 경우는 반발을 강하게 한 분들 한 5분 정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 20분 정도 발언을 했는데 15분 정도는 지금으로서는 뭐 대안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현 상황을 그게 가장 그래서 핵심이에요. 혁신을 확실히 해라. 당을 뜯어고치고 개혁입법이나 등등 대장동 특검 강하게 밀어붙이다. 이런 주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요일날 이제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사실 금요일부터는 그 속도전에 나서야죠. 또 민생입법 뭐 주도적으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조응천 의원이 얘기했던 부동산 법안에 대해서 권지웅 예. 비대위원 같은 경우 좀 반대 입장도 피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각자 입장이 있는 각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시각차 존재했던 게 사실이었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그 이재명 후보께서 그때 이제 그 세제 완화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네. 공급 확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그 일가구 1주택은 좀 보호해야 한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당내에서 한번 논의를 치열하게 몇 번 붙었거든요. 네. 그러면 좀 정리가 된 게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그 공약으로- 흐름으로 갈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흐름으로 그 공약이라는 게 정리된 게 있으니까. 예, 예. 그 권지웅 그 비대위원의 평소 소신도 존중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그 욕망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절박한 입장에서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철학이나 소신도 있지만 다수 대중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문제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그런 방향으로 물꼬를 트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결국은 대중들이 원하는 게 무언가 그 부분을 잘 어떻게 챙기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뭔가 좀 더 생활 언어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 비대위한테는 저희가 촉구한 게 있었죠. 당장 그 해당이 했던 사람들부터 과감히 징계. 정리해라. 그리고 권리당원들에 있어서 그 뭐야 당원 게시판 실명제 도입하라 뭐 등등 있었습니다. 그 그리고 당 대표 선출할 때 그 권리, 예. 권리 6개월 이전을 3개월로 좀 완화시켜서 지금 입당하는 분들이 당 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라. 그다음에 개혁 입법 강하게 하고 대장동 특검, 민생 입법 주도해라. 그다음에 정치 교체 관련해서 여러 법안들 정치개혁 특위 가동해서 그건 오늘 약속했더라고요. 그렇죠. 정개특위 그게 중요한 가동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은 비대위 해체라 윤호중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개혁 입법부터 시작해서 해야 할 일들을 강하게 촉구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별개고 개혁 입법 온리 개혁 입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같이 다 해야 한다.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온리 개혁 입법을 주장하고 그게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지금 저희 게시판에도 제법 많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표가 되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아니 그리고 개혁 입법이 하루아침에 그게 처리가 안 그러니까. 돼요. 노력은 그때 우리 최민희 의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마 신속 처리 안건으로 패스트트랙 태운다 하더라도 180일이니까. 걸립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라도 결기 있게 보여달라는 게 지금 간절한 마음이니까 그렇겠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받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민주당 비대위가 받들어야 한다고 보고 다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왜냐하면 개혁입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언론개혁,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각종 민생 주도해야 할 것들, 정치교체 이런 이슈들을 각자 느끼는 그 중요 방점이 다 달리 있어서요. 그런 걸 골고루 잘 해내가는 유능한 비대위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비대위 할 일 진짜 많네요. 네.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뭐 아까 시청자분들 일각에서 지금 뭐 내각제 가려는 거 아니냐 그런 저에게도 의도로 돌아요. 뭐 많이 돌죠. 지금 뭐 열린공감 TV에서도 그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뭐 국회의원들 중에서 내각제를 선호하는 분들이 뭐 한 30% 가까이 그럼요. 존재합니다. 그건 사실인데 국민 여론은 내각제 동의하는 분들 20%도 채 안 되거든요. 10몇 %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다수는 4년 중임제를 원하죠. 그 다음에 이제 5년 단임제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시각이 그러니까 내 손으로 대통령 뽑고자 하는 그 욕구가 대한민국에서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야 내각제가 논의되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뭐 대단한 예를 들면 뭐 국정 지지도 8, 90%를 달한다든가 뭐 이런 그 상황이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172석을 가지고 있는데 21대 총선 이 임기 중 2024년까지죠. 2024년 4월까지의 내각제 논의는 저는 어렵다. 개헌을 하더라도 민주당 쪽에 4년 중임제를 내세울 거고 내각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시도는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먼저 원내대표 선거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꽁클라베 방식. 예. 뭐 일단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쌍박. 양박
양박이라고 합니까? 쌍박이라고 불렀는데. 양박이라고 합니다. 양박. 네. 되게 이제 이게 참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 우려되는 측면도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우려하는 명락대전,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계열들의 이 개파 다툼으로 이게 좀 원내 선거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우려가 있죠.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노 비문, 뭐 친노 비노 그게 해소가 됐고 친문 비문 한참 하다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모두가 친문이고 그렇죠. 비문이 어디냐 이런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런 개파가 사라졌었는데 오히려 개파는 국민의힘 쪽에서 존재했었죠. 근데 이제 다시 이재명, 이낙연 이 개파 싸움이 좀 있는 거 아니냐. 더더군다나 8월 달에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 도전설 저도 뭐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피력한 바 있으나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을 지지했던 분들이 중심에 서는데 그 부분에 대해 또 상대적으로 이낙연 계열이 또 소외감을 느끼면 또 똘똘 뭉쳐서 반대하는 이런 어떤 반작용이 생기죠. 반작용이 우려가 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그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어요. 내부적인 어떤 분열. 개파라는 게 사실 완전하게 없어지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정치적인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그 걸어왔던 여경 중에 뭐 공유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흔히 하는 말로 선당후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이 어떤 형태의 집권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당이 어떤 승리하거나 당이 어떤 그 정치적 효능감을 나타내는 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정치 활동인데 이 정치 활동보다 개파를 뭐 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더 우선된다면 민주당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외면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지금 전체적으로 세력 구도는 되게 보면 예를 들면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낙연 후보 측이 되게 한 30-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호남과 그렇죠. 이낙연 후보 중심으로 그리고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분들하고 뭐 더 좋은 미래 이런 쪽 그렇죠. 하면 5-60명 정도는 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원욱 의원이 나온다고 하죠. SK 정세균 계열인데 과거만큼 정세균 계열이 원래 한 30명 가까이 있었는데 그렇죠. 과거보다는 좀 축소되지 않을까. 이재명 쪽으로 좀 흡수된 측면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김경엽 의원께서 도전하신다. 부천이죠. 한국노총 한국노총 출신이고 친문 입장인데 김경엽 의원이 굉장히 이제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이분도 이제 상당히 원칙주의자이고 개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원내대표는 그 어떤 특정 개파보다는 시대가 요구하는 원내대표 상이 누구에 가깝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좀 원만하고 그 뭐랄까 통합을 좀 강조하는 흐름과 대여 투쟁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개혁성이 좀 강하면서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흐름하고 조금 분리해서 본다면 약간 박홍근, 김경엽 쪽이 좀 더 그 강한 리더십을 좀 표방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박광원 의원 같은 좀 원만한 스타일이고 이현우 의원도 한 중간 정도, 그 중간 정도 서 있는 게 아닌가. 그 외에 또 이광재, 안규백 뭐 이런 분들이 거론은 됩니다만 그렇게 표를 많이 얻을 것 같지는 않고요. 되게 보면 그래서 박홍근, 박광원 두 분의 대결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좀 변수가 김경엽. 뭐 이 아닌가. 이원욱도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김경엽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리 찹쌀떡의 특징은 가장 큰 건 파당금이 50브릭스 이하의 달지 않은 파당금을 직접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과 설탕을 적게 쓰고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넣어 달지 않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호두, 당절임한 맛밤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넣어서 그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제과 명장의 35년 노하우의 찹쌀떡의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박시영닷컴 베스트셀러 빵준서 찹쌀떡 쇼핑으로 응원하자 박시영닷컴